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올해가 다 끝나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에어드랍 컨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11월 거랑 12월 거랑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추려서 저의 하이라이트 중 하이라이트였던 것들만 가져와 봤는데요. 연말 결산하는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올해는 가을이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제 체감상. 그래서 11월인데도 아직 단풍이 엄청 만연하게 피어 있어서 시흥 쪽에 놀러 가가지고 숲을 구경을 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 같네요, 벌써.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찍었어요. 에어드랍에 넣으려고. 여기가 어디냐면 교대역 안에 있는 마리짱. 지하철역 안에 보면은 분식집 있잖아요. 오며 가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저는 사실 그렇게 즐기진 않거든요. 너무 배가 고프면 오뎅 하나씩 사 먹고 이 정도인데 여기는 일부러 밥을 안 먹고 구태여 교대에 올 일이 있을 때 여기에 가서 먹어요. 왜냐하면 정말 깨끗하고 주방도 엄청 깨끗해요. 사장님이 되게 무뚝뚝하신데 뭔가 엄청 좋습니다. 교대역에서 뭐 환승을 한다던가 여기 갈 일이 있는데 배가 좀 고프다 하시면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여기를 꼭 샤라웃하고 싶었어요. 여기 뭐가 맛있냐면 땡초김밥 맛있고 오뎅 국물이 내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사 먹었던 그 어떤 그리움이 묻어나오는 아주 깔끔한 오뎅 국물이었어요. 라면도 나중에 가서 먹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이도라는 사진관을 알고 계신지요? 제가 이번에 타이도에서 프로필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올해 거의 가장 잘 산 템이라고 할 수 있는 저의 이 안경 을 쓰고 키치하고 독특한 느낌으로 프로필을 하나 남겨보고 싶어서 가서 이렇게 재미나게 촬영을 했었고요. 근데 제가 이걸 아직도 인스타에 안 올려서 내일은 꼭 올려야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은 제가 11월에 타입 서비스랑 같이 광고 릴스를 올렸었어요. 너무 옷들이 제 취향이고 엄청 욕심이 나는 컨텐츠였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잘 찍고 싶어서 원래 맨날 제가 여기서 찍잖아요. 여기서 릴스를. 근데 잘 해내고 싶은 만큼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해가지고 거실에다가 카메라를 놓고 찍어봤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굉장히 안 예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뒷배경에 아일린 이로하님 사진도 띄워놓고, 왜냐면 영상 배경음악을 아일린 노래를 쓰고 싶었거든요. 이거저거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가장 크리티컬하게 별로였던 이유는 색감이었어요. 어떻게 보정을 해봐도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영상을 아예 날리고 다음날에 새로 찍어서 업로드한 게 제 인스타에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영상인데요. 뭐랄까, 어쨌든 제가 이 일을 거의 10년 남짓 해오면서 생긴 나름의 강박이라면 강박인데, 뭔가 어떤 certain time이 되면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계속 여기서 찍었지만 왠지 다른 곳에서 찍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변화구를 주어야 한다는 무언의 강박을 저 스스로한테 준다는 말이죠. 근데 거실에서 찍어봤는데 역시 하던 대로 여기서 찍는 게 훨씬 더 예뻤던 거예요. 변주를 주는 게 항상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어떤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됐달까? 제가 올해 아주 무비랜드를 자주 갔습니다. 직원분들 얼굴도 제가 다 알 정도로 되게 저 혼자 내적 친밀감이 되게 높아졌었던 그런 공간인데요. 복수는 나의 것을 상영을 했을 때였어서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봤는데 이렇게 잔인한 영화인 줄 알았다면 다시 생각해 봤을 텐데 정말 무서웠어요. 귀신 영화보다 이런 진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사람이 무서운 게 진짜 무서운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이 장면은 사진으로 봐도 예뻤지만 실제로 영화에서 보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이게 딱 요새 유행하는 그런 감성이잖아요. 90년대에 나온 영화일 텐데 어떻게 이때 이런 독특하고 독보적인 미감을 쓸 생각을 하셨는지 진짜 감탄 또 감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제가 이 뭐라고 읽는 건지 모르겠는데 스펜?
TV? 그 바밍 타이거 분이 하시는 인터뷰 채널 있잖아요. 인스타에 되게 많이 뜨는 거.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미즈하라 키코님이 인터뷰를 하셨대서 우와 너무 신기한 조합이다 하고 집에서 아이맥으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아주 오랜만에 롱폼 영상을 그렇게 집중해서 봤습니다.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또 혼자 분석을 해봤단 말이죠. 왜 롱폼을 이렇게 갑자기 내가 집중해서 보게 됐을까? 지루해서 못 보다가 했어요. 근데 미즈하라 키코님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세상이 정말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 왜냐하면 이렇게 방구석에서 굉장히 밀집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낯선 사실은 모르는 사람인 분들의 대화를 통해서 접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마치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한 책을 집중해서 읽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튼 제가 요새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과 사람의 정이라고 할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만 생기는 그런 시너지, 에너지, 관계?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때에 본 영상이라서 더 저한테 의미 있는 컨텐츠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재미있었고 스미마생 it through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전 그게 그렇게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즈하라 키코님이 영어도 되고 일본어도 되니까 그런 어떤 신조어? 스미마생 it through 웃겼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됐고 왜냐하면 키코님이 굉장히 영어를 간결하고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하시거든요. 좋았습니다. 너무 하이라이트만 뽑았나? 벌써 12월이에요. 눈이 왔잖아요. 12월 4일에 첫눈이 왔습니다. 이 뽀득뽀득 소리가 너무 좋아서 편의점 가는 길에 아마 찍었던 영상인 것 같아요. 아, 눈이 오는 게 너무 좋아. 눈이 오면 정말 아이 같은 마음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로 알고 있었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 을지로에서 개인전을 여셔서 초대를 해주셔서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예쁘고 감각적인 색깔들을 왕창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좋았어요. 엽서도 샀고 엽서가 저기 있나? 귀엽죠? 이런 엽서도 샀고요. 그리고 아직은 이름을 밝힐 수가 없는 브랜드와 첫 대면 미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이 되면은 실마리가 하나하나 풀려나갈 내용의 미팅이었는데요. 제가 아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팅한 그 회사 근처에 뉴만두집이 있어서 당연히 먹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뉴만두집은 정말 서울에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만두.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예요. 이거 갑자기 왜 생각났지? 진짜 옛날 밈이다. 아, 제가 이 모자를 참 잘 쓰고 다녀요. 타입 서비스. 여기 있을 텐데. 이게 참 예쁩니다. 근데 지금 약간 모자 쓴 거 괜찮은데? 근데 방에서 모자 쓰고 있으면 좀 웃기겠죠? 벗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를 위한 선물입니다. 제 생일이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셀프 프레젠트로다가 어반 소피스티케이션 케이스 장만했어요. 제가 산리오 중에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 시나모롤인데 아주 어릴 때 겨우 걷던 나이일 때 저희 집에 헬로키티 레고가 있었어요. 레고 넣는 통 이렇게 자동차처럼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게 바퀴 있는 통 있잖아요. 그게 헬로키티였는데 그거를 어느 날 제가 번쩍 들어 올려서 온 가족들이 박수를 쳐줬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게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날 나이가 아닌데 왜 아주 어릴 때여도 너무 인상적이면 이렇게 머리에 남는 기억이 있잖아요. 저한테 그 헬로키티 천하장사가 그런 기억이에요. 완전 그때 그게 생각나는 헬로키티인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는 운명이다. 요새는 귀여운 게 세상에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내가 진짜 딱 보자마자 삘이 찌르르 오고 이런 사랑 다신 없어를 느낄 만큼이 아니면은 지갑을 쉽게 안 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의식적으로 지갑을 안 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 세상에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귀여운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의 아주 초창기 커버곡 믹싱과 녹음과 디렉과 이것저것 함께 해준 아주 고마운 항민 오빠와 저희 언니랑 같이 오마카세를 먹었습니다. 연말이기도 하고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오마카세 집이 있어요. 광화문 쪽에
경복궁 쪽인가? 스시산원궁이라고 거기를 연말에 갔을 때 되게 좋은 기억이었어서 이번에는 런치로 가서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허니와 클로버를 제가 얼마 전에 다시 봤어요. 허니와 클로버는 제가 포스터도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고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굉장히 최근까지만 해도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청춘의 메시지가 되게 낯가지럽게 느껴졌었어요. 그랬었는데 2026년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보니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왜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 이게 맞나요? 지금이 사실 제일 우리가 젊고 예쁘고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날 때인데 지금은 그거를 모르잖아요. 나중에 돌이켜봐서 알았을 때만큼은 모를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 생각을 허니와 클로버를 보면서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지금이 정말 소중하고 인간은 어쨌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연말에 너무 우중충한 얘기를 하고 있나 싶기는 한데 하지만 그렇기에 더 순간순간 웃을 일이 있을 때 실컷 웃어둬야 되고 나를 위해 행복한 선택을 해버릇해야 되는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찍어놨냐면 그래서 이 카세료 배우의 옷핏이 너무너무 멋져요. 저는 사실 패션 보는 것도 재밌어서 허니와 클로버를 되게 자주 보는 것도 있거든요. 이 블레이저와 살짝 큰 바지랑 아무튼 이 진짜 모든 것이 완벽해서 이건 정말 따라 입어보고 싶은데 제 집에 가지고 있는 게 마땅치 않아서 어쨌든 그리고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봤습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아마 19살 때, 20살 때인 것 같다. 20살 겨울에 이 영화를 보고 너무 좋아서 인스타에 아마 올려놨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언니 생일이었어서 아웃백에 갔어요. 요새는 아웃백이 그거 있어요. 로봇이 서빙하는 거. 그렇게 세상이 달라졌더라고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기쁜 일이 있으면 아웃백에 가는 전통이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이날은 제가 아까 아직은 밝힐 수 없다고 한 브랜드의 두 번째 미팅이었어요. 두 번째 미팅 때는 이제 피팅도 해보는 날이었습니다. 뭐 말씀드릴 게 없어가지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언니가 신발을 사야 된다고 해서 제가 추천해줘서 갔습니다. 튠! 성수동에 있는 신발 파는 편집샵인데요. 큐레이션이 굉장히 요즘 말로 감도가 높습니다. 제가 이날 사실 매장은 처음 가봤는데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한두 팀 정도만 먼저 들어가시고 계산을 다 하시면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근데 왜 기다려야 되지? 이러면서 기다렸단 말이죠. 그냥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가 왜 없게 돼 있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날 홀리데이 세일 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덕분에 할인가로 아주 예쁜 신발도 샀습니다. 뉴발 신발. 그러고 오랜만에 저의 음악 회사에 가서 작업실에 가서 새 노래를 들려주셨어요. 사실 그거를 들으러 간 거는 아니었는데 뭐 때문에 갔더라? 연말 선물 드리려고 갔다가 들려주셨는데 너무 삘이 찌르러 온 거예요. 이거 진짜 짱이다. 하고 집에 와서 바로 탑라인 멜로디를 한번 짜봤어요. 바로 다음 날에는 가사 작업을 해봤어요. 탑라인을 보내드렸는데 좋은 것 같다. 가사도 써봐라 하셔가지고 제가 가사를 한번 써봤습니다. 사실 지금 띄워놓은 여기 창에 있는데 정말 근데 이건 노래가 나오면은 좀 할 얘기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시긴 하지만 그래도 얘기를 좀 하자면 너무 짜릿한 경험이었어요. 처음 해보는 일인 거잖아요. 음악이 원래 좋아하고 많이 불렀고를 떠나서 진짜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데모 상태의 노래를 듣고 이런 멜로디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의 가사면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제가 막 그거를 집중해서 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재밌고 진짜 짜릿한 거예요. 약간 영상 편집할 때랑 그렇게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그 집중도의 색깔이랄까? 그게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주 정말 정말 재밌게 작업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도 작업실 갔다 왔고 속도를 내서 최대한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미술관에 갔습니다. 과천에 서울랜드 바로 옆에 국립현대미술관 있잖아요. 국현미. 그 영화가 거기더라고요. 미술관 옆 동물원이
그 국현미랑 서울랜드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만 24살 이하면은 무료였어요, 티켓이. 근데 거기에 있는 작품들이 다 진짜 어마무시한 거장들의 작품이거든요. 피카소가 만든 그릇도 있고, 살바도르 달리 그림도 있고, 모네의 그 연작도 있고, 너무 오랜만에 약간 런던 갔을 때 생각도 나고, 런던에서 봤었던 전시가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았거든요. 그때의 추억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면서 좋았어요. 그러고 이제 거기 미술관 근처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양식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예약을 해서 맛있는 파스타랑 와인도 먹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의 자랑샷. 제가 블라이스 인형 얼마나 좋아하는지 혹시 다들 아시는지요? 어쩌자. 딱 처음에 코이세이오에서 블라이스 인형 사진 딱 올리셨을 때 내가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내한 소식을 들은 느낌? 딱 그 느낌이었어요. 저는 사실 블라이스 인형을 내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면은 뭐 블라이스 인형 옷을 내시는 줄 알고 아 드디어 저 친구 옷을 갈아입혀줄 때가 됐다. 제 사시사철 저 옷을 입고 있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블라이스 인형 옷은 아니었고 인간의 옷이었더라고요. 뭘 살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골랐습니다. 니삭스, 반팔티, 그리고 파우치. 너무 그냥 그 기획력이 진짜 콜라보라는 건 어쨌든 각자의 두 브랜드가 다 같이 빛나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정말 짱인 것 같아요. 코이세이오도 살고 블라이스 인형도 살고 너무 최고였어요. 저의 크리스마스는 이랬습니다. 집에서 홈파티를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홀리데이 느낌의 레코드들 들으면서 배가 터지게 먹고 와인도 마시고 즐겁고 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실에 가서 작업을 하는 날이었는데 집에서 혼자 불러보고 상상했던 것만큼 녹음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막상 구현해내보니까 그래서 집에 오니까 엄청 우울한 거예요. 녹음할 때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분을 또 어쩌면 좋지 하다가 창조적 행위, 존재의 방식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본 분인데 릭 루빈이라는 에드시런 2집을 포함해서 그냥 이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거의 웬만한 유명한 앨범들은 다 프로듀싱한 거장의 책이라고 해서 읽어봤는데요.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이런 어떤 어나더 레벨의 경지인 것 같은 예술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를 꺼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지는 우주의 에너지를 아주 세밀한 안테나로 캐치하는 거라고. 그거를 누가 더 세밀하게 잘 캐치해 가느냐의 싸움인 거라고. 이 얘기를 아마 퍼렐 윌리엄스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예술에 있어서 진리와 같은 이야기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에 더 열린 마음으로 정답 없이 고정관념 없이 새로운 것들을 말랑말랑하게 잘 흡수할 수 있는 나를 먼저 만들어야겠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톱니바퀴로 어떻게든 막 잘 해보려고 애쓸 게 아니라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에너지를 좀 다른 데다 써야 되는 거죠. 여기가 아니라 뭔가 이런 느낌으로. 이 구절이 참 좋아서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단서가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은 시계의 섬세한 작동 원리와도 비슷하게 느껴진다. 마치 우주가 내 편이고 내가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고 작은 알람들을 울려서 알려주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책에 나와요. 저한테 엄청 위로가 됐어요. 사실 눈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막바지인 것 같은데요. 어제는 그 Tree Likes Water 이라는 편집샵이 있어요. 해외 사진집들 등등이 있는데 대만에서 활동하시는 아티스트분의 전시를 거기서 연다고 해서 거기 놀러 갔습니다. 너무 귀여운 그림들을 봤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존님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진짜 베스트 디시전 I've ever had이었어요. 연말에 너무너무 최고의 선택이었고 제가 뭐 보시다시피 그렇게 막 엄청 시끄러운 성격은 아니에요. 물론 어쨌든 외향형은 아니에요. 근데
그 공연장은 왠지 나를 포함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내향형 인간인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무대 매너가 정말 다들 너무너무 젠틀하셨고 아무도 그 어떤 불필요한 소음을 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짜 오조님의 음감회 같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노들섬에서 하는 공연이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가본 공연장 중에 거기가 음향이 제일 좋았어요. 그 첫 곡 딱 부르시자마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아니 여기 무슨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나지? 싶은 거예요. 라이브로 듣고 제일 좋았던 노래는 구름이라는 노래가 아니다. 다운으로 할래요. 다운의 가사가 좋았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러고 이제 오조님이랑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엄지척하고 사진도 찍었고요. 되게 노래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짧은 대화였지만 굉장히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달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밥을 먹으러 용산으로 넘어가서 웨이 티하우스 앤 레스토랑? 이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를 좋아해요. 분위기가 진짜 짱이에요. 되게 대접해야 되는 특별한 사람과 함께하기 좋은 식당이에요. 그리고 이제 생일 선물로 받은 저의 토끼 인형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석이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귀엽죠? 여러분 모쪼록 웃을 일이 가득한 한 해를 보내셨기를 바라고요. 웃을 일이 별로 없으셨다면 내년에는 아주 입이 아플 만큼 웃을 일로 가득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뵙겠습니다. 안녕.